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 주제는 기능성 소화불량의 정신 증상입니다. 아, 저희 외래에 흔하게 볼 수 있는 환자분들 중에 한 유형이 만성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 환자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병이 잘 낫지 않는 고질적인 경과를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조금 좋아졌다가 또 나빠지는 게 반복되는 유형의 환자분들입니다. 환자분들은 처음 소화불량이 시작되고 나서 가까운 내과에서 내시경 검사도 받아보고 또 이에 따라서 몇 종류의 약을 오랜 기간 사용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약들은 흔하게 위 산의 분비를 억제해주는 약, 또 위장의 운동성을 조절해주는 약 등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간혹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해주는 항우울제와 같은 약제를 같이 섞어서 복용하게 되죠. 이와 같이 만성적이고 고질적으로 재발하는 소화불량의 대표적인 질환이 기능성 소화불량인데요. 기능성 소화불량의 효과적인 한방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은요, 불쾌한 식후 포만감, 뭐 먹고 나서 배가 그득하다는 느낌이죠. 조기 만복감, 밥을 조금만 먹어도 금세 배부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주로 상복부, 그러니까 명치에서 배꼽의 중앙에 보이는 부위에 특히 명치 밑을 심하라고 한의학에서 얘기하는데 이 부위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고요. 그 외 상복부 통증이나 상복부의 속쓰림, 그러니까 쓰리고 아프고 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 네 가지 유형의 증상 가운데서 한 가지 이상이 지난 6개월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최소 그렇다는 거니까 1년, 2년 오래된 경과를 보인다는 얘기죠. 또 그 중에서도 잠시 증상이 있는 게 아니고 지난 6개월 동안에서 3개월 이상, 즉 일주일의 절반 이상은 위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때 진단을 하게 되고요. 물론 관련돼서 식도에 염증이 있는지 또 암이 있는지 또 위 자체에 소화성 궤양과 같은 병변이 있는지 또 암이 있는지 그 외에 간장이나 담낭에 염증이 있는지 등을 잘 구분하는 검사를 하여서 대표적으로 위 내시경 검사가 이에 해당이 되겠죠. 이러한 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진단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흔하게 내시경 검사에서 표재성 위염, 위축성 위염이라고 진단받는 경우는 특별히 그러한 염증이 만성적인 소화불량의 원인과 꼭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병변은 기능성 소화불량을 배제하는 형태적인 이상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와 같은 기능성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병이 생기는 기전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위 운동성 및 수능성이 이상이 있어요. 이 얘기는 보시는 사진처럼 식도하고 연결된 위장의 상부를 위저부라고 하는데 이 부위에서 평소에는 납작한 상태에서 음식물이 내려오면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러한 수용성이 이상이 있다는 의미이고요. 또 위 운동성이라는 의미도 위 전체가 내려온 음식물을 잘게 부수기 위해서 주물럭주물럭 연동 운동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수축 연동의 운동 기능이 저하되거나 리듬이 깨져서 발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내장 감각 과민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내장 감각이라는 것은요 먹은 음식물이나 또 이를 소화하기 위해서 분비된 위산이 내 위벽을 자극했을 때, 두 번째 음식 섭취 과정 중에서 공기도 같이 삼키게 돼서 음식물과 공기가 뒤섞여서 위가 팽창하게 되는데 이러한 음식물의 자극이건 팽창으로 인한 물리적인 자극감을 민감하게 느끼는 경우 이를 이제 내장 감각의 과민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 외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에 감염된 경우, 또 장내 세균총, 그래서 뭐 장내 유익항균과 해로운 균의 어떤 균형이 깨져 있는 경우, 또 십이장 부위의 염증. 십이장은 위, 저부, 위, 체부, 전정부로 구성되어 있는 위에서 장으로 넘어갈 때 첫 번째 만나는 부위가 십이장 부위인데요. 이 부위에 이제 염증이 있는 경우, 또 심리 사회적인 기능 이상,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이상 상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기능성 소화불량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능성 소화불량에 있어서 전형적인 네 가지 위와 관련된 증상이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병태생리와 관련돼서, 특히 심리 사회적 기능 이상과 관련해서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비위장의 증상, 즉 정신 증상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에 있어서 비위장 증상, 비위 증상은요, 이 위는 위장할 때 밥통 위자죠. 비위 증상은 대부분 정신 증상과 관련되어 있는데, 주로 앞서 말씀드린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나타나는 교감신경의 항진, 또는 어떤 경우에는 지나친 부교감신경의 저하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한도안이라고 그래서 지나치게 땀이 많이 나는 경우예요. 깨어있는 동안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 우리 식은땀이 흐른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증상을 자한이라 하고요. 또 수면 중에 잠자는 동안에 도둑처럼 삐질삐질 흘리는 그러한 발한을 도안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주로 이제 자고 일어나서 또 이부자리가 흥건히 젖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흔히 있죠. 두 번째는 머리가 아프고 불면증이 같이 와요. 인면장애도 있고 수면 중에 자주 깨거나 꿈이 많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심장의 기능적 이상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잘 놀래고 하는 증상들이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이제 지속이 되면 심장내과 전문 선생님의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이러한 심장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겠죠. 네 번째는 과민성 방광이라고 그래서 소변을 너무 자주 보거나, 또 급박감이 나타나서 잘 참지 못하거나, 또 야간류와 같이 수면 중에 몇 번 깨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이러한 방광에 관련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근긴장 이상으로 인해서 몸이 여기저기 결리고 담이 잘 든다고 그러죠.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히 비위장 증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서 주로 자율신경과 관련된 증상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성 중에 하나가 위와 연결된 식도나 대장과 관련된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이를 이제 중복증후군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위와 관련된 증상과 더불어서 변비와 설사가 막 교대로 나타나거나 어느 한쪽이 흔히 나타나고, 아랫배가 특히 살살 아프거나 가스가 많이 차고, 이러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 과민대장 증후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증상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식도와 관련된 증상으로 산이 역류해서 가슴 부위가 쓰리고, 또 직접 쓴물이 넘어오는 역류 증상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뿐만이 아니고, 목의 이물감이나 야간에 기침이 많고 하는 비전형적인 증상도 같이 나타나는 위식도 역류 질환의 경우도 같이 중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비위 증상이나 또 중복 증후군의 경우도 특징적으로 흔히 여자에게 더 많고요. 또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 장애 등과 같은 정신과적인 이상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능성 소화불량에 있어서
비위 증상, 즉 정신 증상과 전신적인 증상이 자율신경의 이상과 더불어서 흔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현대의학에서는 FD라고 해서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서는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는 기전은 주로 자율신경계와 관련돼서, 또 두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과 관련돼서, 세 번째는 뇌 장축, 그래서 뇌와 장과 이를 브레인 거트라고 해서 연결돼 있는 하나의 조절 기능, 이를 이제 뇌 장축이라고 하는데, 이의 기능 이상과 관련해서 발생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율신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교감신경이라는 것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하나의 방어 체계예요. 예컨대 호랑이가 나타나서 내 생명을 위협한다면 나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거나 맞서 싸워야 하잖아요. 이때 작동하는 것이 교감신경이에요. 이러한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눈동자도 커지고 또 근육의 힘도 돌고 심장박동도 빨라지면서 호흡수도 증가하고 하는 신체 반응과 더불어서 맞서 싸우는데 당장 필요하지 않은 위장의 기능은 억제가 되고 치매 분비도 억제가 되고 하는 이제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잦은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이상 상황에 장기간 노출이 되다 보면 특별히 위협을 받는 상황이 아닌데도 내 몸의 교감신경이 과잉 항진돼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죠. 이로 인해서 내 몸의 기능성 소화불량과 관련된 정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성 소화불량에 있어서 정신 증상이 쉽게 나타나는 요소를 한의학에서는 기운의 소통이 발산하지 못하고 딱 한 군데 정체가 돼서 나타난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이를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우라병 할 때 그 우울의 개념인데요. 이러한 우울증은 주로 비어기체라는 진단 유형에 해당이 돼요. 비위라는 것은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영양소를 내 걸로 흡수하고 또 불필요한 물질을 배설하는 종합적인 개념인데요. 이러한 비위의 기능이 약해져 있다라는 의미로 비허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기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스트레스나 일정한 정신적인 자극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서 기운의 소통이 안 되고 한 곳에 정체가 돼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을 기체라고 하는데, 이 비허와 기체가 같이 나타날 경우 비어기체의 진단 유형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이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처방이 시호소요산, 또 시작, 육군자탕 등이 있어서 이러한 약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침이나 또 침을 바탕으로 가벼운 전류를 흘려주는 전기침의 활용을 통해서 위에서 설명한 뇌장축에 작용하여서 위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능성 소화불량에 있어서 나타나는 정신 증상이나 그 외 전신적인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저하되어 있는 기능을 보강하고 또 울체되어 있는 기운의 소통을 잘 되게 이루어주는 한의학적인 접근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